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입니다. 24년 3분기도 어느덧 끝나가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러면 이번 주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현대건설기계도 HD현대인프라코어처럼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HD현대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와 엔진 사업을 한다면 HD현대건설기계는 오직 건설기계 사업만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8,659억 원이네요. 지난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먼저 2022년 9월에 신저가를 찍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3만 원. 이때는 중국 경기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가 나오던 시기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락하며 증시까지 무너지게 되어 신저가까지 찍게 되었던 것 같군요. 그리고 한 달쯤 기간 조정이 이어지다가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왔었네요. 이때는 HD현대건설기계의 22.3Q 잠정 실적이 공개됐었어요. 특히 영업이익이 꽤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대략 2개 분기에서 벌 이익을 한 분기에 벌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연이은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 테마까지 작용했던 것 같네요.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급기야 12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이슈로 당시 신고가를 찍게 되었고 이후에는 4개월간의 조정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저가를 찍었던 주가가 3달 만에 신고가를 찍었던 것이니 주식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러한 주가 상승에는 앞서 봤던 실적 성장과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유 등이 있었지만 올해 침체됐던 주가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22.4Q 실적이 환율 조정 및 해상원 인비 상승으로 인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우려를 더하기도 했었으나 HD현대건설기계는 다시 23.2Q 잠정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23년 7월 25일에 신고가인 9만 3천 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달 만인 23년 10월 말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급격한 하락이 나오게 되죠. 이때도 실적의 이유였습니다. 3달 전만 해도 목표가를 상향하며 건설기계주를 잡으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실적 쇼크라며 목표가를 줄하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HD현대건설기계였지만 고금리의 이유로 중국 사업의 이유로 실적은 꺾이게 되었고 이러한 실적 역성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약 1년간 기간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24년 7월에 거래량이 실리며 반짝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대통령 당선 시에 종전을 외치던 트럼프의 피격 이슈로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되는 재건주들이 시세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이때는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HD현대그룹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에도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8월과 9월에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미만으로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쳤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지난 동안의 동향을 살폈으니 보고서를 봐볼까요? 단기보고서 클릭. HD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4월에 인적분할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것을 알 수 있네요. 구 현대중공업지주의 건설장비 사업 부분을 떼어내어 분리상장한 것이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구 현대중공업지주는 현재 HD현대로 그룹의 지주사죠. 이후 2021년 8월 2일에는 구 현대중공업지주와 구 현대제뉴인 간 현물 출자 계약으로 현대건설기계의 최대 주주가 구 현대제뉴인으로 변경됐고 같은 달인 19일에는 구 현대제뉴인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현대그룹 건설 3사 개통도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2023년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명이 바뀌었죠. 현대제뉴인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으로 인수하면서 사명을 바꿨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HD현대인프라코어로 현대건설기계는 HD현대건설기계로 모두 사명을 바꿨습니다. 본사는 성남 분당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제 종속회사들을 봐보면 총 9곳의 해외법인들을 가지고 있네요.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브라질 법인이 모두 주요 종속회사이고 인도네시아는 가장 최근 설립하여 매출에 물꼬가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 규모로는 미국 법인이 가장 크지만 중국 법인들이 규모가 가장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HD현대건설기계가 며칠 전에 중국 법인들의 유상감자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HD현대건설기계는 종속회사 중 중국 지주사에서 900억 정도를 회수했고 또 HD현대인프라코어의 자회사인 중국 법인에서도 700억 정도를 회수했어요. 즉 중국에서의 사업을 축소 결정한 것인데 이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유럽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겠죠. 현재 중국의 경기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좋은 결정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제조 공장은 중국, 인도, 브라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인프라코어와 함께 미국의 제작센터를 설립하면서 한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받아 조립 완성하게 되었으니 HD현대그룹의 건설기계 기업들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것을 알 수 있고 인프라코어와 함께 현재 통합생산으로 비용 감축 및 판로 확대 등
시너지를 내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속회사들의 손익 상황을 봐보면 미국 법인이 매출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년 동분기 대비 10% 감소한 것이지만요. 그리고 오히려 매출이 더 낮은 인도 법인이 순이익은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신흥국들이 마진이 좋다고 하네요. 인도 법인은 전년 동분기 대비 20% 성장한 모습입니다. 현재 글로벌 제조 공장을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인도에 몰리고 있어요. 따라서 인도 증시시장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HD현대건설기계의 인도 점유율이 2위이기 때문에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중국 법인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되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중국 시장에서도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왔죠. HD현대건설기계가 타겟하는 시장은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브라질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는 광물이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설기계 수요를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소형 건설기계 수요가 대체로 사이클 없이 굳건하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제품군에 변화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외 관계사라던가 출자한 탑업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투자 규모가 작습니다. 깔끔하네요. 총 주식을 보면 보통주로만 1884만 7096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103만 3282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던 HD현대인프라코어와 같은 시기에 HD현대건설기계도 자기 주식 취득을 했었어요. 근데 보고서는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돼서 15만 2025주가 반영되지 않았네요. 따라서 자기 주식은 118만 5307주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HD현대인프라코어처럼 취득한 자기 주식 전부를 소각했기 때문에 현재는 64만 3797주가 됐겠네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HD현대건설기계는 자기 주식을 소각했던 것이 보이죠. 주주환원에 상당히 좋은 모습임을 알 수 있는데 대신 배당은 줄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배당 지출을 120억 정도 줄였으나 780억 가치의 자기 주식을 소각했으니 주주 친화적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HD현대그룹의 건설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HD현대인프라코어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로 있고 역시 인프라코어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인프라코어에서의 보유 지분과도 비슷하네요. 미상환 매자닌을 보면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교환사채는 없고 회사채가 5건 있습니다. 총 2200억 수준이네요. 이 중 내년에 만기가 있는 거는 600억이니 현재 만기 상환에 대한 부담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 자산은 대체로 감소한 경향이 있는데요. HD현대건설기계는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자금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연간 1000억 정도가 유형자산 취득에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주로 단기금 융부채를 상환했고 배당 지급과 이번에 자기 주식 취득으로도 지출했죠. 때문에 보유현금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약 39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 회수율이 둔화됐고 재고자산도 재고회전율이 둔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보면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HD현대건설기계의 가동률을 보면 인도 시장의 가동률이 풀캐파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HD현대건설기계 국내 사업장의 가동률은 지난해에 비해 꽤 줄었네요. 지난해 반기까지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찍고 주가와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모습을 가동률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감소하던 중국 가동률은 반등한 것도 보이네요. 현재 HD현대건설기계는 국내에 시설 투자를 진행 중이고 이는 내년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울산에 하는 것 같은데 기투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아 생산 일정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향후 지출될 444억도 유동성 상황으로 볼 때 무리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 외로 단계별 투자 계획도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준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연법 인쇄 자산도 있는 것이 보이는데 과거 사업에서 부침을 겪던 시절에 쌓아두었던 것 같네요. 향후 건설기계 산업에 호황이 되면 비용 처리를 조금씩 해갈 수 있겠어요. 부채 쪽도 봐보면 회사채 외에도 차입금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차입금은 5100억 정도가 있고 회사채는 2200억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포함한 금융비용은 반기 200억쯤이 지출되는 것 같네요. 영업이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선수금 개념의 계약 부채가 소폭 증가한 것도 보이고요. 자본 쪽도 보면 올해 초 무상감자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이 감소했고 자본 총계는 앞서 봤던 이런저런 변화들로 증가했죠. 따라서 존속성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보면 현금 3900억에 차입금 5100억과 회사채 2200억이 있고 내년 말까지 시설 투자로 지출되는 자금은 약 1000억, 내년 만기인 회사채는 600억인 상황이죠. 다만 영업활동으로 연간 2000억 이상의 현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했을 때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증자 가능성은 낮을 것 같네요. 이제 실적 변화도 한번 봐보면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이번에는 아주 침체된 모습이 있죠. 매출은 약 10% 감소했으나 고정비와 판관비로 인해 영업이익은 37% 감소했죠. 인건비의 추가로 고환율, 고유가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8.6%의 영업이익률은 6.1%로 줄어들었고 이는 앞서 우리가 봤던 현대건설기계의 가동률 저조, 매출 채권의 회수율 둔화와 재고자산의 회전율 둔화로 부진한 모습이 확인됐던 것이겠네요. 다행히 감소한 실적에도 이익 규모는
환차손 및 금융비용을 커버하고도 순이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실적은 둔화됐지만 인도 시장은 고공성장하고 있고 미국향 반제품 수출 확대로 한국 공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으며 중국 법인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대체로 상황은 그렇게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재무 유동성도 문제가 없고요. 주가는 침체됐지만 당장 금리 인하로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작년까지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특히 지난해 이익단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23년 3분기부터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역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23년 4분기에는 부진하자 비용 처리까지 한 것 같죠. 기업들은 대개 이렇게 4분기에 필요한 비용 처리들을 하는데 HD현대건설기계는 이러한 비용 처리를 했었어요. 특히 무형자산 즉 영업권까지 손상 처리를 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미래 창출 수익 전망이 낮아진 중국 법인의 손상 처리를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손상 처리를 하면 이익을 훼손시키는 요소를 줄이게 되므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언제나 수익을 내왔던 기업이네요. 그동안 중국 사업 비중이 컸음에도 미국, 인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변화를 이어왔으니 이제 미국과 인도 법인을 통해 사업 확대를 하게 되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면 HD현대건설기계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HD현대건설기계는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크게 건설기계와 산업차량 사업을 하고 부품 및 그 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산업차량 같은 경우는 지게차나 스키드로더로 볼 수 있는데 HD현대건설기계의 산업차량 사업은 3년 전에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 솔루션에 매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의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 솔루션은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산업차량 사업과 중장비 및 지게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HD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원툴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HD현대인프라코어처럼 주로 중형, 대형 제품군으로 되어 있고 굴착기와 로더로 HD현대인프라코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타겟하는 지역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유럽, 미국, 중국의 생산법인을 두고 중동, 유럽, 남미, 북미를 대체 시장으로 하려고 있고 HD현대건설기계는 중국, 인도, 브라질의 생산법인을 두고 인도, 북미, 남미, 유럽을 타겟하고 있죠. 여기서 미국과 유럽은 대체로 소형 건설기계 수요가 탄탄하고 남미는 광물 등 수요가 탄탄하니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겹치는 시장이죠. 두 기업 모두 수요가 탄탄한 소형 제품군을 늘리고 있어요. HD현대인프라코어는 추가로 엔진 사업까지 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 소형 중장비의 장점을 가진 두산밥켓에도 엔진을 공급하고 있지만 HD현대건설기계에는 엔진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최근 미국의 통합제작센터를 함께 설립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 솔루션은 2025년까지 HD현대그룹 건설기계 3사의 통합 모델, 통합 플랫폼으로 부품 등을 공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인다고 밝혔으므로 HD현대인프라코어는 HD현대건설기계 엔진을 공급하게 될 수 있고 HD현대건설기계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HD현대인프라코어와 두산밥켓이 협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기업은 현재 속한 그룹이 다르지만 뿌리는 두산인프라코어로 같죠. 미국 시장에서 소형의 강점을 가진 두산밥켓은 중대형 제품군이 적으므로 인프라코어가 강점을 가진 중대형을 두산밥켓의 이름으로 북미에 팔고 소형 건설기계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약한 HD현대인프라코어는 두산밥켓의 소형 장비를 인프라코어의 이름으로 팔면서 윈윈 전략을 택한 것이죠. 두 기업의 북미 시장 침투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HD현대건설기계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건설기계는 남미에서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도 2위로 1위와 3% 격차밖에 되지 않으므로 역시 전망이 밝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 풀이의 요약 시간입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안정적인 재물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존속성, 유동성 모두 문제없이 시설 투자로 캐파를 늘려갈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간 중국 경기 악화로 인한 변화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인도, 남미, 유럽에 집중된 사업 확대를 할 수 있겠고 추가로 인프라코어와의 통합 생산으로 인한 비용 절감 및 판로 확대 그리고 소형 제품군 진출로 인한 사업 확대가 좋아 보이네요. 중국향 비중은 줄었고 주가도 조정됐으니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곧 대선 이후부터는 인프라 투자가 시작될 수 있으며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는 인도도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HD현대건설기계의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2차 전지의 수요가 둔화됐지만
내년에는 이 또한 점차 조금씩 나아질 수 있으므로 남미의 광물 채취 수요도 대응할 수 있겠죠. 지주사인 HD현대 사이트 솔루션의 상장이기도 있지만 HD현대 건설기계와 HD인프라코어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크게 영향받을 이슈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오랜 기간 동안 건설 경기에 부진이 있었으므로 HD현대 건설기계 또한 괜찮은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엔진 수요와 방산 수요까지 가져갈 수 있는 HD현대 인프라코어가 더 매력적이라 생각되지만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